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오, 노숙자에게 털릴 것 같네요, 아놀드. 아니, 애초에 돈이 있어야 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제 카메라를 뺏을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 괜찮은 걸까요? 이를 한 번이라도 닦았더라면 몇 주 동안 낫지 않은 구강궤양을 알아챘을 텐데 말이죠. 이거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암입니다. 아무리 허약한 몸이라도 하루에 수백만 개의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제가 생겨 보통 세포와 다른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게 돼요. 이 세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을 거고요. 건강한 몸의 면역 체계는 이런 세포를 당장 잡아내요. 하지만 몸이 계속 치유하는 데에만 힘을 쏟다 보면 암세포에 대응할 힘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아놀드도 암에 걸리고 싶어요? 정말 쉬워요. 부모님이 암에 걸린 적이 있으시면 아놀드도 암에 걸릴 확률이 10%예요. 싫어요? 돌연변이는 방사선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보호장치 없이 있거나 또는 1000일 동안 국주 우주정거장에 살면 돼요. 하루에 담배 6개를 피거나 훈제고기를 2kg씩 10년 동안 먹는 방법도 있어요. 눈 깜짝할 새에 돌연변이 세포가 거대한 종양으로 변하는 거죠. 먹는 음식이 위로 통과하지도 못하잖아요. 봐요. 변형된 세포는 혈류를 타고 들어가 간, 폐와 뇌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 독을 뿌려볼까요? 화학요법은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건강한 세포도 다 죽게 되죠. 아놀드, 어서 나가요! 아주 영리한 촌충의 알이 들어있는 브리토를 먹었었군요. 아놀드, 이것 좀 봐요. 아놀드 몸속에 대도시를 만들어냈네요. 동물원까지 있어요. 동물원에 가볼까요? 마침 월요일이라 50% 할인해준답니다. 대박 사건! 여긴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동물원이에요. 정말 대단한 침입자들이군요. 스페인 독감, 전염병, 에볼라, 결핵, 돼지 및 조류 독감, 장티푸스, 천연두에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병원균이 모두 여기 있네요. 이거 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놈인 뾰족뾰족 보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슬픈 말의 병이라고 부른다죠. 말, 양, 소, 토끼 등 기타 동물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아놀드, 나라면 철장에 손을 갖다 내지 않을 거예요. 감염이 조현병을 유발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놀드, 기생충 때문에 배가 아픈 게 분명해요. 이거 봐요. 장속에는 고속도로를, 방광에는 워터파크를 짓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머릿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라도 하면 당장 골로 갈 거예요. 머리가 엄청 작으니까요, 아놀드. 몸에서 이놈들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빠를수록 더 좋고요. 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 동물원의 모든 철장을 열면 이 촌충들을 추방시킬 수 있겠죠? 제 말이 들리면 끔뻑끔뻑을 3번 해주세요. 아가미를 흔들고 좋아요. 한 바퀴 돌아봐요. 덤블링도요. 그래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토비, 안 돼요. 안 돼. 어항을 돌려놔요. 이런. 아놀드, 숨을 참아요. 위액을 마시면 사망할 거예요. 식도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위에서 모든 산을 펌프질할 수 있는 시간은 7초입니다. 기절했나요? 진짜 피레냐 같네요. 때로 있을 때는 10분 만에 소 한 마리를 쉽게 소화할 수 있지만 피라냐가 혼자 있다면 약간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절해요. 물고기는 많은 양의 신선한 물이 필요해요. 저희가 배를 4리터나 채워둘게요. 자, 간식 드세요. 토비가 좋아하는 간식이죠. 하지만 이빨을 조심하세요. 피라냐에게 물린 것은 공룡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보다 강합니다. 배에 구멍이 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계획이 있어요. 토비, 입을 열어서 아놀드를 내보내려 해보세요. 아놀드는 입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좋아요, 힘을 합해봐요. 아놀드, 입구랑 출구를 헷갈리면 어떡해요? 구글 맵은 끄고 이제 기어가세요. 토비, 그럼 힘을 줘서 내보내봐요. 아마 깨끗하게는 못 나올 거예요. 5m짜리 관장백을 어디다 뒀었죠? 오, 여기 있네요. 좋아요. 이제 4m 정도만 수영해가면 돼요. 세상에, 대체 뭘 먹고 다닌 거예요? 다마고치는 90년대 이후로 처음 보네요. 물이 거의 끝났어요.
빛을 향해서 기어가세요. 제가 예상했던 실험과는 거리가 멀었네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놀드? 항상 궁금했어요. 트레인 이터가 한 번에 몇 명을 삼킬 수 있을까요? 정보를 드릴게요. 트레인 이터는 지구상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기록과 설명을 보관하는 SCP 비밀 조직 내의 캐릭터입니다. 이미 항목이 5,000개가 넘고 있어요. 실험 결과는 한 번에 37명. 아놀드, 빨리 짐 챙겨요. 나갈 시간이에요. 트레인 이터에 위산에 녹아버릴 거라고요. 빠른 속도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건 나쁜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건 기차가 아니라 뱃속입니다. 속을 안 좋게 만들어서 나가볼까요? 힌트예요. 의자들을 간지럽혀요. 이름은 트레인 이터에서 나오는 법.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당신도 기차로 변하면 어때요? 철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에요. 그리고 미국엔 지구에서 가장 긴 철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차 아놀드를 소개해요. 솔직히 좀 무섭게 생겼어요. 유명한 기관차 토마스와는 많이 다르네요. 모든 기차에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빠른 속도에 눈이 망가지고 말 거예요. 서둘러요, 아놀드. 밤에는 괴물열차 추추 찰스가 공격을 해요. 이 호러 게임의 주인공은 너무 깊이 파고 있던 광산에서 신비롭게 나타난 괴물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먹는다고 하네요. 이 괴물은 수천 년 동안 살아왔다는 전설이 있는데 속도를 더 내봐야 아놀드. 우와, 미스터 비스트의 실험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보이듯이 추추 찰스를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아놀드, 도로가 절벽으로 이어져요. 지금이 기회예요. 찰스를 떨어지게 하세요. 제대로 멈추기만 하면 되는데. 브레이크. 이번엔 매운 음식만 먹기로 한 거예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블레이징 서퍼처럼 되려고요? 쉽진 않을 거예요. 엄청 매운 고추, 매운맛 와사비 과자, KFC 윙. 오, 아놀드, 더 조심하면 좋을 텐데. 캡사이신은 모든 제품의 매운맛을 담당해요. 미각 수용체에 영향을 주어 자결감을 유발합니다. 아드레날린 분출을 유발하고 심박수를 높이며 체온을 높여요. 매운 음식은 배고픔을 더 빨리 만족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매운 음식이 위장병을 일으키진 않아요. 원인은 생식을 통해 몸에 들어오는 유해균이죠. 질병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매운 음식 섭취로 박테리아 확산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매운 음식이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섭취를 줄여야 돼요. 계속 웃어야 아놀드. 매운 요리는 행복 호르몬의 방출에 기여합니다. 후추와 접촉한 후엔 어떤 경우에도 눈을 비비면 안 됩니다. 점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로 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타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해질 거예요. 우유는 도움이 돼요. 우유, 레몬, 오렌지에 든 구연산은 캡사이신을 씻어내고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힘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아이돌이 지켜보잖아요. 좋아요. 오, 아놀드. 어젯밤에 재밌게 보냈나 본데요? 왠지 머리가 이 방처럼 어지러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놀드, 설마 어젯밤에 드디어 진짜 남자가 되었을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처음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치아는 다 있는 거죠? 기억 안 나요? 정말 안 난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게 돼요. 결국 대가를 치렀네요. 그래요, 뭐라도 해봐요. 아스피린. 잠깐, 미리 채워둬야 했어요. 걱정 마요, 아놀드. 사실 이 모든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놀라워요. 탈수 상태라면 몸에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면 되니까요.
자쿠지는 어떤가요? 어젯밤 이후에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겠지만 물은 필요해요. 숙취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필버그에게 전화해주세요. 새로운 조스 이야기가 탄생했어요. 뭐예요, 아놀드? 구급차를 부르나요? 아, 맛있는 피자로 힘을 재충전하기로 했군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요. 술 냄새. 간이 처리를 인수한 후 체내에 나타나는 에탄올의 부패 산물이죠. 그중 하나인 아세트산은 특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먹고 자는 게 맞는 걸까요? 슬프게도 잠은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알코올 섭취 후엔 손의 기능이 손상돼서 눈을 감는 즉시 공간 방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지 않게 되고 깨진 데이터를 대뇌 피질로 전송하기 시작해요. 어지럼증에게 인사하세요. 불쌍해라. 저도 돕고 싶어져요. 한 가지 조언을 줄게요. 티를 마셔요.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있으면 푹 잠이 들 거예요. 어떤 왕자가 나타나도 깨울 수 없을 정도로요.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그래요.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할게요. 잊지 마세요, 아놀드. 잠깐의 행복 후에는 힘든 것들이 찾아오는걸요. 어쩔 수 없네요. 이번 건 알아서 해결해요. 다음에 봐요, 아놀드. 앞으로는 별일이 없길 바랄게요. 7 hours later. 어젯밤에 엄청 재밌게 놀았나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아침에 IQ 60 아래인 유튜버들과 미팅이 있잖아요. 그리고 늦는다면 직업을 잃게 될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은 없어요. 참으세요. 보통 방광은 150에서 200ml의 소변을 편안하게 보관해요. 하지만 400에서 500ml가 된다면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어제 많이 마셨나 보네요. 사장님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누구도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액체는 신장으로 흡수된 다음 묘관을 통해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근육으로 오줌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아놀드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웃으면 안 돼요, 아놀드. 재채기도 기침도요. 그런 건 근육을 약하게 하고 결국 참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만세! 휴식 시간! 이제 살았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6번에서 8번 화장실을 가요. 이런, 운이 없네요, 아놀드. 고대에는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게 허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녀 화장실로 나뉘게 된 건 1792년 정도쯤이죠. 네, 휴식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차례예요. 오래 참을수록 방광벽이 늘어나서 오줌 누는 횟수가 더 늘어나요. 하지만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소변의 박테리아와 산이 다시 신장으로 올라와 방광염과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회사 정책에 대한 불만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놀드. 조금만 더 버텨봐요. 이제 50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될 거예요. 오,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에요. 아놀드,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걸 추천할게요. 방광이 가득 차 있다면 터질 수도 있어요. 예, 차에 도착했어요. 이제 러시아어만 잘 통과해보세요. 천천히 움직여요. 이런, 이웃이 다가오는데요? 알죠?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꼭 안아주는 버릇이 있어요. 아놀드, 이제부터 육식동물처럼 날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과 화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느껴지나요? 당연히 씹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치아는 날고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잘게 자르는 게 중요하죠. 고대의 몽골 사람들처럼요. 사실 생고기로 만든 가장 유명한 요리인 스테이크 타르타르는 그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곡물, 야채, 과일이 없으면 몸의 연료인 포도당의 흐름이 멈추고 간은 신체의 에너지 요구에 지방 저장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체중 감량이 시작되죠. 저희 조상들도 날고기를 먹곤 했어요. 하지만 불을 사용하면서 요리법이 영원히 바뀌었죠.
소화에 필요한 시간을 3분의 2로 줄였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 위장에서 뇌로 이동했고 이것이 인지의 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인간은 더 추상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서 복잡한 언어를 개발했고 그 결과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봐요, 아놀드. 어서요. 그러면 곧 석기시대 사람의 IQ나 패션 모델처럼 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